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대대 수학 대수적 확대체 단원입니다. 대수적 확대체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7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16학년도 전공 A 14번 문항의 사전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은 크로네커의 띠어럼입니다. 자, 크로네커의 띠어럼이라는 것은 체 F에 의한 다항식칸의 원소인 fx라는 상수가 아닌 다항식에 대해서 이 상수가 아닌 다항식, 만약에 이 상수가 아닌 다항식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하다항식일 때, 그러면 이 기하다항식의 근 알파, 이 근 알파를 원소로 갖는 체 F를 부분체로 갖는 확대체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게 크로네커의 띠어럼입니다.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기하다항식의 근인 알파를 원소로 갖는 체 F의 확대체 E의 원소 이 알파를 대수적 algebraic element라고 부릅니다. 대수적이 아닐 때를 트랜센덴탈 초월적이라고 합니다. 이그젬플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지시겠죠. 이그젬플을 보기 전에 몇 가지 개념을 좀 추가하자면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다항식을 모닉 폴리노미얼, 모닉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다항식. 자,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다항식 중에 크로네커의 띠어럼에 의해서 보장되는 기하다항식의 근, 이때 이 기하다항식, 최고창의 개수가 1인 기하다항식, 대수적인 원소 알파를 근으로 갖는, 좀 길죠? 이걸 간단하게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좀 더 명확해지시죠? 체 F의 다항식 칸의 원소인 기하다항식의 근, 이 알파를 대수적 원소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법, 그리고 이때 이 기하다항식의 차수를 디그리의 이니셜을 따서 DEG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이그젬플로 바로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중근원으로 된 실수입니다. 자, 이 이중근원으로 된 실수가 유리수체 Q 위에서 대수적이냐? 만약에 대수적이라면, 이 실수가 대수적 원소라면은 이 유리수 다항식 안에서 이 무리수를 근으로 갖는 기하다항식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런 기하다항식이 존재하지 않을 때를 초월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기하다항식이 존재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표현한다고 노테이션을 유리수체 Q 위에서, 자, 이거를 알파라고 둘게요. 알파, 기하다항식.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 기하다항식의 차수를 어떻게 표현한다? 이 차수를 디그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유리수체였죠. 자, 그러면 그 기하다항식을 찾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찾느냐? 자, 이 이중근호인 실수를 알파라고 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리수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양변을 제곱하면 되죠. 양변을 제곱하면은 일단 이중근호 중에 근호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근호가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리수만 남겨놓고 유리수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또 양변을 제곱합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무리수가 다 사라졌죠.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다항식은 찾았어요. 자, 어떤 다항식이냐? 알파를 근호로 갖는 다항식, 다음과 같이 찾았습니다. 자, 개수들이 모두 유리수죠? 유리수 다항식 안에 다항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항식이 어떤 다항식이어야 된다? 기하 다항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2차식과 3차식에서는 기하 다항식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바로라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약다항식이라면 2차식이나 3차식이 가약다항식이 되려면 반드시 1차식을 가져야 되죠. 반드시 1차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1차식을 간다는 것은 1차 인수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1차 인수는 가우스 렘마를 이용하면은 상수항의 약수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상수항의 약수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자, 이 다항식을 0이 되게 하는 게 존재해야 되죠.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1차 인수를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2차식이나 3차식은 가약다항식이 아니다. 즉 기하다항식이 돼야 되겠다. 자, 그런데 4차 이상부터는 1차 인수를 가질 수도 있지만 1차 인수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2차식과 2차식으로 분해될 수 있잖아요. 이 경우는 확인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바로 뭐다? 아이젠슈타인 판정법. 최고차항의 개수를 제외하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이 적당한 소수 P에 대해서 0과 합동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 4차 다항식에서는 적당한 소수를 2로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 1 제외하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 소수 2에 대해서 법으로 했을 때 0과 합동이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야 되죠. 상수항은 이 소수에 대한 거듭제곱에 대해서 0과 합동이 안 돼야 된다. 따라서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에 대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죠. 따라서 이 4차 다항식은 기하다항식이 되겠다. 즉, 이 알파라는 무리수는 유리수체 Q에서 대수적인 원소가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표현한다고? 간단하게 노테이션.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차수를 이렇게 표현하겠다. 반드시 이런 대수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 크로네커의 띠어럼이 그를 보장한다. 자, 이렇게 대수적인 원소의 존재성이 크로네커 띠어럼에서 보장이 되고 대수적인 원소 하나를 그 부분체에다가 추가했을 때 이 추가한 체를 simple extension 단순확대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방금 예를 들었던 건 뭐였었냐면은 유리수체 Q에다가 어떤 걸 추가하면 되겠어요? 1 더하기 3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유리수체를 부분체로 갖는 확대체가 될 겁니다. simple extension 단순 확대체. 자, 그리고 우리 이전 단원에서도 한번 언급했었지만 체의 표수는 모든 유한 정력은 finite integral 도메인은 체였고 체의 표수는 즉 유한 정력의 표수는 소수여야 됐습니다. 소수, prime number. 그리고 그 체는 벡터 공간으로 해석하더라. 그리고 유한체는 반드시 어떤 부분체를 갖는다? ZP. 그래서 이 ZP를 프라임 넘버라고, 프라임 필드라고 했었습니다. 반드시 유한체는 ZP를 부분체로 갖는다. 그러니까 유한체의 표수는 소수잖아요. P는 프라임 넘버입니다. 벡터 공간으로 해석한다. 자, 이걸 왜 다시 언급했느냐? 체 F의 단순 확대체를 2라고 뒀습니다. 자, 단순 확대체의 존재성은 크로네커 띠어럼에서 보장이 되죠. 자, 그러면 요
단순 확대체 E를 채 F 위에서의 벡터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벡터 공간이에요. 그러면 벡터 공간이니까 기저의 벡터의 개수. 그 기저의 벡터의 개수가 바로 뭐냐면은 채 F의 다항식 칸에서의 기하 다항식의 차수. 방금 이그젠플로 들었던 거로 보면은 어떤 거 했었습니까? 이중근호 1 더하기 루트 3 유리수체 Q 위에서 기하 다항식이 존재했었죠. 그 차수가 4차였나요? 그러면 이 유리수체 위에서 대수적 원소를 그려갖는 기하 다항식의 차수가 4. 그 말은 그럼 심플 익스텐션 단순 확대체는 유리수체 Q 위에서 기저의 벡터의 개수가 4개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벡터 공간이니까 벡터 공간의 임의의 원소들은 기저의 벡터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때 그 결합으로 나타냈을 때 그 개수들, 코에피션트들이 바로 뭐가 된다? 부분체의 원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단순 확대체 E의 위수가 결정이 되겠네요. 그죠? 위수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그 위수는 부분체 F의 위수의 n 거듭 제곱이 되겠죠. 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확대체 E의 임의원소 베타는 이 확대체 E의 기저, 자, 기저의 벡터들을 어떻게 도놨었냐면은 이렇게 둘게요. 1. 대수적 원소 알파를 이용해서 알파의 n-1 제곱, 정확하게 n개 대수적 원소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이 기저의 원소들의 결합으로 표현될 거 아니에요. 확대체 E의 임의의 원소는 B0, B1, B의 n-1은 바로 부분체 F의 원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0가 될 수 있는 경우 부분체 F의 위수만큼, B1 마찬가지, Bn-1 마찬가지. 따라서 단순 확대체 E의 위수는 F의 n제곱으로 주어지겠죠. 자, 그리고 부분체 F에 대한 방금 단순 확대체, 자, 이번에는 확대체 E의 보장은 코로네커의 띠에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확대체 E의 모든 원소들이 채 F 위에서 대수적일 때, 그러면 채 E의 모든 원소들을 근원으로 갖는 채 F의 다항식 칸에 기하 다항식이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럴 때 확대체 E를 algebraic extension, 대수적 확대체. 자, 그리고 이미 이제 이 표현은 언급이 됐었죠. 복선으로 언급이 됐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 이그젠플로 들어볼까요? 앞에 들었던 이그젠플로 해보면은 부분체 Q 위에서 단순 확대체 이중근호 1 더하기 루트 3 이때의 요 단순 확대체의 기저의 벡터의 개수, 즉 기하 다항식의 차수.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겠다? 디그리가 되겠죠. 디그리. 요걸 알파라고 둘게요. 알파 유리수체 Q. 요 n이라는 의미는 채 F에서의 다항식 칸의 근을 갖는 확대체 E의 기저의 벡터의 개수, 즉 기하 다항식의 차수가 되겠다. 이그젠플을 떠올리시면 명확해지시죠? 이 표현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은 요 n이라는 의미는 체 f 위에서의 확대체 E의 기저의 팩터의 개수. 그 기저의 팩터의 개수를 어떻게 찾느냐? 체 f의 당식 안에서의 기하 당식의 차수.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기하 당식을 찾아야 되고 기하 당식을 보이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체 F 위에서의 유한확대체 E의 기저의 벡터의 개수, 즉 기하 당식의 차수가 1이면 명백해지실 거예요. 뭐냐면 1이라는 의미는 체 F 위에서의 기하 당식의 차수가 1인 거잖아요. 기하 당식의 차수가 1이라는 것은 그 기하 당식의 근이 바로 확대체 E의 원소잖아요. 그런데 1차식이야. 그러면 F에서의 원소가 곧 대수성의 원소가 되는 거죠. 즉 E하고 F가 같아지겠다. 그래서 부분체 F를 갖는 확대체 E와의 동형성을 보일 때, 동형임을 보일 때 이 개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차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형성을 보인다. 굳이 이전처럼 맵을 정의해서 이 맵이 1대1 위로의 함수이면서 준동형 사상 성질을 만족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 이외의 추가적인 방법들, 구조적 성질을 이용한다. 구조적 성질이라는 것은 항등원, 역원, 연산, 그리고 단위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유한 부분체 위에서의 유한 확대체 차수를 이용하더라. 자, 그리고 이 단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할 개념이 되겠습니다. 띠어럼이 되겠습니다. 부분체의 관계. 확대체 E가 체 F를 부분체로 갖고 그 확대체 E는 다시 확대체 K의 부분체가 됩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F는 E의 부분체가 되고 이 E의 존재성은 크로네커의 띠어럼. 그리고 그 또다시 확대체 E는 또 다른 확대체 K의 부분체입니다. 또다시 이 K의 확대체 K에 대한 존재성은 크로네커의 띠어럼에 의해서 보장이 되죠. 자, 그럼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F 위에서의 K의 기저의 벡터의 개수, 기하 당식의 차수는 이 위에서의 K의 기저의 벡터 개수, 기하 당식의 차수에다가 F 위에서 E의 기저의 벡터의 개수 혹은 기하 당식의 차수를 곱한 것과 같다. 정말 이게 빈번하게 사용할 거예요. 이 정리 바로 기출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까지는 심플 익스텐션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심플 익스텐션 뿐만 아니라 확대체 자체를 또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대수적인 원소가 하나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수적 원소가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알파1도 체 F 위에서 대수적 원소, 알파2도 체 F 위에서 대수적 원소. 즉 알파1을 근원으로 갖는 기하 당식이 체 F의 당식에서 존재하겠죠. 마찬가지 알파2도. 그러면 이 대수적인 원소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확대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심플 익스텐션이죠. 자, 그 심플 익스텐션, 단순 확대체에다가 또 다른 대수적인 원소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뭐로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 2라고 썼으니까 K라고 둘까요? K. 이걸 K라고 둡시다. K. 그러면 K에다가 확대체 K에다가 또 다른 대수적 원소를 추가하는 거예요. 알파2.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써지는 건가요? F 알파1이라는 단순 확대체에
알파2라는 대수용 원소를 추가하는 또 다른 단순 확대체.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순서를 바꿔도 어떻게 되겠다? 알파2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이야. 알파2를 추가하고 다음에 알파1은 추가하자 이 말이야. 그럼 이 두 개를 같은 것으로 봐야 되느냐? 같은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렇게 쓰겠다. 자연스럽죠,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하면은 유한 확대체를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다. 대수적 원소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개념을 정리한 게 이 띠에롬입니다. 유한계의 대수적인 원소를 이용해서 심플 익스텐션의 심플 익스텐션, 또 다른 심플 익스텐션. 그래서 유한 확대체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대수적 확대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들이고 올해 출제될 문제까지 이 개념들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볼까요? 기출 문제를. 2002학년도 10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체 FU의 기약 당식. 바로 무슨 문제냐? 이 기약 당식의 근을 원소로 갖는 체 F의 확대체가 존재한다는 게 뭐였습니까? 크로네커 띠에롬이었잖아. 크로네커 띠에롬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당식을 지금 기약 당식이라고 줘놨어요. 그러면 기약 당식에 의한 주 아이디얼. 기약 당식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얼은 극대 아이디얼. 또 다른 진부분 아이디얼이 존재하지 않더라. 이 fx의 아이디얼을 부분 아이디얼로 갖는. 그럼 이 극대 아이디얼에 의한 체의 당식 안에서의 잉여환. 이 잉여환은 뭐가 되더라? 체가 되더라. 벌써 체의 존재성은 하나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체가 F를 부분체로 갖고 F의 당식, 요 당식의 근, 요 알파를 원소로 갖는 것을 보이면 되죠. 지금 스케치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스케치가. 그럼 알파는 요 잉여환의 원소임을 보이면 되죠. 그럼 잉여환의 원소임을 보이기 위해서 요 잉여환의 대표 원소 이렇게 끄집어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알파로 뒀을 때 F알파가 0인 걸 보이면 되잖아. 이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되는 아이디어가 바로 뭐냐면은 잉여환에서는 아이디얼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 기출문제에서 많이 풀어봤었죠. 이 개념을 이용해서. 그러면 F알파가 0임을 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잉여환이 이 체가 알파를 원소로 간다는 거 알았어.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건 이 잉여환이 F를 부분체로 간다는 거. 그건 바로 보여지죠. 환준동형 사상을 디파인하면 되니까. 체 F의 임의 원소 A를 어디에다 대응시켜 버리면 돼요? 이 잉여환의 원소. 바로 맵이 정의가 되잖아요. 크로네커 띠에롬을 증명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상세히 살펴볼까요? 자, 당식 fx는 기약 당식. 기약 당식을 생성원으로 하는 아이디얼은 극대 아이디얼. 극대 아이디얼에 의한 잉여환은 체. 이렇게 바로 돼야 돼요. 두 줄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리뷰하는 습관을 항상 가지셔야 된다는 거.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뷰를 하셔야 돼요. 리뷰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어떤 개념이었다든지. 그래야지 이 시험장에서 바로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링 호모모피즘을 정의할 수 있죠. 체의 임의형 원소를 어떻게 대응시킬 거냐면은 잉여환, 즉 체의 원소로. 그러면 환준동형 사상에 의한 기본 성질, 이미지는 레인지의 부분 하이 되더라. 즉 아이디얼이 되더라. 여기는 지금 체의 원소 쓰니까 부분체가 되겠죠. 이제 그럼 남은 것마다 체 F의 당식칸의 기하당식, 이 기하당식의 근을 포함하는 체가 잉여환임을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기하당식의 근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잉여환의 원소잖아요.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이 알파라는 것은 체 F의 원소는 아니죠. 명백히 체 F의 원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체 F의 원소가 아닌 이 알파가 체 F의 당식칸에서의 기하당식 근이 된다는 거.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용하는 유용한 트릭이 잉여환, 잉여군에서 아이디얼 정규 부분군은 잉여환, 잉여군에서 덧셈에 대한 항동원 역할을 한다는 거.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는 아이디어죠. 자, 그래서 체 F의 당식칸에서의 기하당식에 대한 알파를 대입했습니다. 그럼 n차 당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표현되죠. 알파입니다. 자, 그러면 n 거듭 제곱이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 fx에 대한 아이디얼이니까 아이디얼에 대한 데피니션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항 정리를 쓰면은 n 컨비네이션 r번째 항, 그죠? r번째 항, x의 r제곱, fx의 아이디얼은 제곱해도 자신이니까 굳이 뭐 n 빼기 r제곱 안 해도 되겠죠? n 빼기 r제곱 안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이디얼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아이디얼의 원소가 돼야 되잖아. 이게 아이디얼에 대한 데피니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됩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항들 묶어버리면은 다음과 같이 묶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fx입니다. fx는 fx는 아이디얼의 원소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다? 잉여환, 잉여군에서 아이디얼 부분군은 덧셈에 대한 항동원 역할을 하더라. 자, F알파가 바로 0이 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크로네커의 띠어름은 뭐를 보장하냐면은 체 F의 당식칸에서의 기하당식, 이 기하당식의 근을 원소로 갖는 확대체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 이후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확대체의 존재성에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다. 2005학년도 19번 문항입니다. 체 K가 체 F의 대수역 확대체예요. 체 K의 모든 원소가 체 F 위에서 대수역 원소가 되는 겁니다. 즉, 체 F의 기하당식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체 K의 원소를 근원을 갖는. 자, 그런데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 체 F에서의 대수 확대체 K의 기저 이펙트의 개수, 기하당식의 차수가 1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부분체 F 위에 기하당식 fx의 차수가 3. 기하당식 fx의 차수가 3이라는 것은 이 기하당식 fx의 차수가 3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이 기하당식의 근을 포함하는 확대체의 기저의 벡터 개수가 3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부분체가 존재하느냐?
그런 부분체는 K에 존재하지 않는다를 보이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체를 뭐로 두면 되겠습니까? 1하고 두면 되겠습니까? 체 FU에서 기하당식의 차수가 3, 즉 기저의 벡터의 개수가 3인 확대체 2, 이 의미잖아요. 그럼 뭘 보이는 거냐면은 이런 확대체 A는 체 K의 부분체가 될 수 없다. 즉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이제 사용되는 유용한 개념이 바로 부분체의 개념이죠. 만약에 그런 체가 존재한다면 F2에서의 K의 차수 이거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까? 체 E 위에서의 K에 대한 기저의 벡터의 개수, 기하당식의 차수. 체 F2에서의 확대체 E의 기하당식의 차수, 기저의 벡터의 개수. 자, 근데 이게 얼마? 3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3은 10의 약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다른 부분체 E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묻는 문제가 정말 빈번하게 출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유용한 개념입니다. 부분체의 관계를 이용한 개념. 뭐 특별히 서술할 어려움도 없죠. 부분체 E만 딱 두면 되잖아요. 근데 부분체 E의 기저의 벡터의 개수가 몇 개? 3. 그거에 대한 수학적 노테이션. 자, 이 의미가 이제 명확해지시죠? 이제 계속 사용할 겁니다. 이 개념을. 만약 존재한다면 부분체의 관계가 성립해야 되니까. 10의 약수 중에 3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 말은 그러한 부분체는 존재할 수가 없다. (2008학년도) 9번 문항입니다. 유리수체 Q에 대한 당식입니다. 당식이 주어지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기하당식인 거예요. 안 그러면 기하당식을 찾아야 됩니다. 기하당식에서 출발해. 왜? 기하당식의 차수가 바로 확대체의 기저의 벡터의 개수니까. 3차식이네요. 3차식이면 가역당식이려면 반드시 1차 인수를 가져야 되니까 가우스 렘마를 쓰든지. 그런데 이거는 바로 뭐가 적용이 됩니까?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온이 적용이 되네요. 적당한 소수 2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하당식인 건 명백합니다. 자, 이 fx의 한근 세타. 기하당식인데 근 세타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세타를 원소로 갖는 유리수체 Q를 부분체로 갖는 확대체가 존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존재성에 의문은 가질 필요 없죠. 정리가 끝났습니다. 크로네커 띠어럼. 그 확대체를 심플 익스텐션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 심플 익스텐션에서 3-세타에 대한 곱셈에 대한 요건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플 익스텐션은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심플 익스텐션은 바로 체에 의한 유리수체 Q의 당식현에서의 뭐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경환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경환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fx에 의한 주 아이디어는 이 이경환에서 항등원 역할을 하더라. 덧셈에 대한. 이 심플 익스텐션에서 fx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0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0의 역할. 그러면 3-세타에 대한 곱셈에 대한 용은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3-세타로 이 당식에다 세타를 대입하면 0이 될 테니까 3-세타 나누면 되죠. 직접 나누기 하면 되죠. 직접 나누지 않고 하려면 약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세타 더하기 3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세타 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세타 제곱. 세타 제곱을 추가하니까 3세타 제곱. 여기 3세타 제곱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애줘야 되죠. 그러면 3세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9세타가 추가가 돼버리죠. 그죠? 마이너스 9세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그걸 또 없애줘야 되죠. 그럼 플러스 9 상수항까지. 그러면 뭐가 추가가 되는 건가요? 21이라는 상수가 추가가 되죠. 21이라는 상수가 추가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1. 근데 상수 2가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9가 되나요? 정리하면 이거 나옵니까? 혹시 혼동되시면 직접 나눗셈 하셔도 돼요. 직접. 그러면은 세타 더하기 3 곱하기 세타 제곱 마이너스 3세타 더하기 9는 19가 되네요. 그러면 곱셈에 대한 요건 19를 넘겨주면 되겠습니까? 세타 더하기 3에 대한 곱셈에 대한 요거는 19분의 1에 세타 제곱 마이너스 3세타 더하기 9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단순 계산 문제죠? 유용한 아이디어는 잉여군, 잉여환에서 정교부분군, 아이디어는 덧셈에 대한 항동원 역할을 한다는 거. 따라서 세타 더하기 3에 대한 곱셈에 대한 요거는 심플 익스텐션에서 19분의 1 곱하기 세타 제곱 빼기 3세타 더하기 7로 나타난다는 거. 자, 이번에는 2009학년도 21번 문항으로 출제된 합답형 문항입니다. 제2의 부분체 F 그리고 그 부분체 F의 다항식한 그리고 대수용 원소 알파 환준동형 사상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체 F에 의한 다항식한에서 체 F를 부분체로 갖는 확대체 2로의 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맵을 파이 알파라고 둬놨는데 흔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체 F의 다항식에다가 대수적 원소를 알파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준동형 사상 성질을 만족한다는 게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동형 사상을 이밸류에이션 호모모피즘이라고 합니다. 대입 준동형 사상. 준동형 사상 디파인할 때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대수적 원소가 주어지고 기하 방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대입 준동형 사상에 대한 참거짓을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합답형 문제. 자, 기억이 이 대입 준동형 사상에 의한 커넬은 트리비얼 아이디얼이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수적 원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상수가 아닌 다항식이 존재한다는 말이잖아요. 레인지에 덧셈에 대한 항동을 보내는. 그러니까 기억 참이죠. 바로 참입니다. 자, 리은은 대입 준동형 사상에 의한 커넬에 의한 아이디얼. 커넬에 의한 아이디얼입니다. 이 커넬에 의한 아이디얼은 레인지 2와 환동형이다. 근데 정확하게는 레인지와 레인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코드메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약간은 좀 오해 소지가 있죠. 레인지라고 하면은 제가 이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위로의 함수로.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코드메인이라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인지는 코드메인의 부분한이 되니까. 그러면 동형사상 정리에 의해서 군에서의 동형사상 정리, 환에서의 동형사상 정리에 의해서 부분한, 즉 부분군, 부분체와 동형이 되는 거죠. 이와 동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위로의 함수라는 전제 조건이 없잖아요. 니은은 어떻게 된다? 만약에 위로의 함수면 맞아요. 근데 위로의 함수라는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거짓이 되겠죠. 코도메인의 부분군, 부분한, 부분체와 동형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이 대입준동형 사상에 대한 커넬은 도메인에서 프라임 아이디얼이냐? 커넬이니까 커넬의 원소 fx와 gx의 곱으로 둘까요? 그럼 커넬의 원소니까 바로 뭐가 될 거냐면은 f알파하고 g알파가 0이 될 겁니다. f알파하고 g알파가 0이라는 것은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라는 뜻이잖아요. 프라임 아이디얼에 대한 데피니션을 만족하네요. 바로 참이죠. 특별히 뭐 소술에 어려움 없죠?
뭐 자세히 살펴볼 게 없습니다. 니은은 좀 볼까요? 동형사상 정리. 군에서의 동형사상 정리, 환에서의 동형사상 정리. 정말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이죠.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자연스럽게 표준적 준동형 사상. 잉여 군, 잉여 환으로의 준동형 사상. 디파인하는 방법입니다. 시각적으로 보여드릴까요? 그게 더 명확하시겠네요. 그죠? 체 F에 의한 다항식 칸에서 코도메인 1호의 준동형 사상을 디파인할 때 가장 빈번하게 디파인하는 방법이 대입 준동형 사상. 이 알파는 체 2의 원소입니다. 체 2의 원소라는 것은 알파를 근으로 갖는 체 F에 의한 다항식 칸에서의 기하 다항식의 근이 되겠죠. 자, 이 대입 준동형 사상에 의한 커넬에 의한 잉여 환으로의 캐노니컬 링 호모모피즘을 디파인할 수가 있죠. 즉 F의 원소를 어디로 보내는 거다? 마치 동치류, 잉여류로 보내는 거예요. 나머지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캐노니컬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맵을 well defined 맵을 정의할 수 있더라? 뮤라는 맵을. 그게 well defined 된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더라? 이 커뮤트 하죠. 뮤 컴포지션 가마가 파이 알파가 된다는 거. 그럼 남은 건 뭐다? 동형사상임을 보여야 되니까 1대1임을. 그래서 코도메인의 레인지, 즉 대입준동형 사상의 레인지. 제가 띄운다고 띄웠는데 더 띄울게요. 이렇게 파이 알파. 이거가 동형이 되는 거죠. 이 동형사상 정리. 군에서도 사용되고 환에서도 사용된다. 그래서 잉여군, 잉여환과 동형이 되는 군, 환은 준동형 사상에 대한 렌지가 되겠다. 정리되셨습니까? 정말 빈번하게 사용하죠. 자, 이것은 대입준동형 사상에 대한 커넬은 소 아이디얼이라는 거, 프라임 아이디얼이라는 거 바로 확인되죠. (2018년도) 28번 문항입니다. 유리수체 Q의 다항식 칸에서 다항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2차 다항식이 곱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죠? 2차 다항식이 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자체로는 fx가 기하 다항식이죠? 선생님, 요거는 이렇게 풀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x의 4제곱에서 x의 4제곱 빼기 13x 더하기 20인가요? 그러면 이 4차 다항식으로 봤을 때는 가약 다항식이죠.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분해된 다항식은 이 유리수체 Q에서 기하 다항식이에요. 자, 이걸 왜 이렇게 상세하게 언급해 드렸느냐? 자, 여기서 지금 분해체라는 용어가 벌써 나왔어요. 제가 지금 단원은 대수적 확대체입니다. 갈라워근 단원에서 분해체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처럼 언급해 드린 이유는 x제곱 빼기 2, x제곱 빼기 11에 대한 두 2차 다항식으로 곱으로 분해는 되어 있지만 체 1을 분해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해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해체라는 좀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는 뭐냐? 분해예요. 그야말대로. 요 2차식이니까 또 분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리수체 Q에서는 분해가 되지 않는다.
분해체라는 개념이 좀 받아들여지십니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느냐? 1차식들의 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 체 2에서는 이 다항식들이 1차식으로 분해되는구나. 그래서 분해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2라는 체의 다항식 칸에서는 요 다항식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다? x-루트 2, x 플러스 루트 2, x 빼기 루트 11, x 더하기 루트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2와 루트 11이 요 체 2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유리수체 Q에서 대수정의 원소가 되는 거죠. 이 직관적인 개념을 사용할 거예요. 분해체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해체에서의 1차식의 개수, 요 1차식들은 유리수체 Q에서 명백히 기하당식이죠. 유리수 Q의 기하당식이란 말이 아니에요. 유리수체에서 이렇게 분해될 수가 없잖아요. 유리수체를 부분체로 갖는 체 2, 즉 분해체에서 이렇게 분해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차식의 요 개수가 바로 분해체의 차수가 된다는 거예요. 분해체의 차수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요걸 조금 혼동해요. 요거를. 왜냐면 요게 지금 현재는 요 차수 4하고 요 1차식의 개수가 같죠?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아요. 분해체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분해체의 차수는 4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유리수체 Q에서 요 분해체, 확대체의 기하당식의 차수는 4란 말이에요. 기저의 팩터의 개수가 4개라 이 말이에요. 합답형 문제입니다. 요 분해체, 즉 확대체에 대해서 참거짓을 판별하는 문제예요. 자, 기억은 원소 알파, 확대체 2의 원소입니다. 그럼 대수 원소가 되는 거죠. 이 알파를 유리수체 Q에 추가한 단순 확대체, 이 단순 확대체는 유리수체 Q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 대수 원소가 되잖아요. 기억 참이죠. 명백히 참입니다. 자, 니은을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 Q 베타 제곱, 베타 제곱이라는 대수 원소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베타라는 대수 원소를 추가했습니다. 명백히 베타 제곱은 베타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반대로 베타 제곱에서 베타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2분의 1 제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리수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2분의 1 제곱을 했으니까. 자, 왜 이렇게 설명해 드리냐면 그러면 Q베타 제곱은 Q베타의 부분체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Q베타가 Q베타 제곱의 부분체가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베타로 베타 제곱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제곱하면 되죠. 유리수 범위 내에서. 그러면 Q베타 제곱 위에서의 Q베타의 이 무슨 뜻? 기하당식의 차수 혹은 기저의 벡터의 개수. 이 차수가 1보다 큰 홀수가 되게 하는 대수적인 원소가 존재하냐. 그런데 방금 뭘 계산했냐면은 유리수체 Q에서 주어진 확대체 이 분해체라고 둬놨습니다. 이 차수가 얼마로 주어져 있었습니까? 4로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언급한 체들은 전부 다 이 확대체의 부분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부분체의 관계에서 부분체의 관계에 의해서 차수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4의 약수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홀수가 되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죠. 분부체의 관계. 니은 거짓이 되겠다. 자, 이것은 확대체 2와 Q 감마, 대수원소 감마를 추가한 단순 확대체와의 차수가 1이 된다. 그 말은 확대체 2와 유리수체 Q에 단순 확대체 대수원소 감마를 추가해서 이게 같아진다 이 말이죠. 그런 감마가 대수원소가 존재합니까? 방금 대수원소가 뭐였어요? 위에서 보니까 루트 2하고 루트 11이었잖아요. 그러면 감마를 뭐로 보면 되겠습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11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참이 되나요?
자, 이 합답형 문항 또한 뭐 특별히 서술에 어려움 없죠? 스케치한 게 전부 다네요. 내용만 다시 한번 볼까요? 부분체의 관계. 이거는 이제 마지막 단원인 갈라온 단원에서 정말 빈번하게 사용할 거예요. 자, 디귿은 2013학년도 20번 문항 또한 합답형 문항입니다. 채 F는 프라임 필드 Z2의 유한학대체, 그리고 그 유한학대체의 기저의 벡터의 개수, 즉 Z2 위에서의 계약 당시의 차수는 6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한학대체 F의 위수는 바로 계산됩니까? 기저의 벡터의 개수가 60개예요. 그 60개에 대한 결합, 그 결합할 때의 개수들은 G2의 원소. 그럼 어떻게 됩니까? 60. 숨겨져 있는 거. 더 숨겨져 있는 건 없죠? 자, 그럼 볼까요, 이게? 자, 기억. 즉 K가 이런 유한학대체 F의 또 다른 부분체라고 했어요. 그럼 또 다른 부분체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부분체가 뭐냐면 G2예요. 명백히 성립합니까? 유한체, F가 유한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한체 F는 반드시 뭐를 부분체로 갖는다? P는 소수. 그러니까 체의 표수는, 유한체의 표수는 소수인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G2라고 적어놨어요. 가장 작은 부분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ZP를 뭐라고 부른다? 프라임 필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라임 필드. 유한체, 소체. 만약에 유한체가 아니면 어떤 걸 소체로 갖겠어요? 프라임 필드를? 유리수체. 그래서 유리수체와 ZP를 프라임 필드라고 부릅니다. 개근금 참. 자, 니은은 두 개의 부분체가 주어져 있습니다. K1이라는 부분체와 K2라는 부분체. K1이라는 부분체 위에서의 계약 당시의 차수는 5, 기저의 벡터의 개수가 5.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게 뭐가 주어지냐면은 채 F 위에서의 K1에 대한 기저의 벡터의 개수가 바로 계산이 되죠. 부분체의 관계에 의해서. 6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12로 주어질 겁니다. 또 다른 부분체 K2에서의 유한학대체 F의 기저의 벡터의 개수는 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로부터 또 바로 계산되는 게 G2라는 프라임 필드 위에서의 부분체 K2의 계약 당시의 차수, 기저의 벡터의 개수는 60을 10으로 나누면 6이 딱 주어지겠네요. 그리고 12는 6의 배수, 6은 12의 약수입니다. 그러면 K1, K2의 부분체의 관계가 바로 보이나요? K2는 K1의 부분체가 되겠죠. 그걸 물어보는 문제네요. 니은 바로 참. 쉽죠? 그래서 단원이 끝나고 리뷰를 하고 그 단원이 모여서 한 과목이 끝나면은 리뷰를 하면은 리뷰하는 거 뭐 귀찮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쓰고 뭐 A4 용지를 꺼내서 쓰거나 뭐 노트북 뭐 태블릿을 이용해서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생각하는 정도는 귀찮음이 좀 덜 하잖아요. 자, 디귿은 부분체 K1과 K2가 이번에는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 K1에서의 유한학대체 F의 기저의 벡터의 개수는 6. 계약 당시의 차수가 6입니다. 그러면 이거로부터 바로 또 주어진 거는 프라임 필드 G2 위에서의 K1이라는 부분체의 계약 당시의 차수, 기저의 벡터의 개수는 60을 6으로 나누면 되니까 10이죠. 또 다른 부분체 K2에 대한 유한학대체 F에 대한 기저의 벡터의 개수는 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로부터 프라임 필드 G2 위에서의 부분체 K2에 대한 기저의 벡터의 개수는 6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10과 6은 서로소가 아니네요. 그죠? 서로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10이 6의 배수도 아니고 6이 10의 약수도 아닙니다. 서로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K1과 K2의 부분체의 관계는 따질 수가 없죠. 근데 뭐는 생각할 수 있느냐? K1과 K2에 대한 서로소가 아니니까 K1과 K2에 대한 공통원소들이 된 집합. 만약에 서로소이면은 명백히 트리비얼 아이디어이겠는데 서로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소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물어봤어요. K1과 K2에 대한 공통집합이 G2냐? 근데 10과 6의 서로소가 아니고 최대 공약수가 2입니다. 최대 공약수가 2예요. 최대 공약수. 그럼 최대 공약수가 2면은 부분체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죠. G2 위에서 부분체 2의 기저의 벡터의 개수를 뭐로 보면 되겠다? 2로 보면 되겠다. 그럼요, 부분체 2는 K1에 대한 부분체도 되고 K2에 대한 부분체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G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체의 위수가 얼마가 돼야 돼요? 부분체의 위수가 2가 되면 G2와 같아지죠. 그런데 G2 위에서의 기하학당식의 차수 기저의 벡터의 개수가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부분체 2의 위수는 2의 제곱으로 주어집니다. 즉 4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K1과 K2의 공통집합인 2의 위수가 3으로 G2가 될 수가 없죠. 디귿 문제는 좀 괜찮네요. 그죠?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 되겠다. 기억하고 니은만 참이죠. 디귿은 좀 소수를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나요? 기억 니은은 바로 되시죠? 스케치한 거 따라오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자, 디귿은 다시 한번 볼게요. G2 프라임 필드 위에서의 K1에 대한 기저의 벡터의 개수 10, K2는 기저의 벡터의 개수가 기하학당식의 차수가 6. 그러면 K1과 K2에 대한 부분체의 관계는 따질 수가 없죠. 10이 6의 배수가 아니고 6이 또 10의 약수가 아닙니다. 서로소는 아니에요. 서로소이면 명백히 K1과 K2에 대한 공통집합은 트리비얼 아이디어이 될 텐데 트리비얼 아이디어이 아니라는 것도 명백해요. 그래서 G2냐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2니까 기하학당식의 차수 기저의 벡터의 개수가 2인 부분체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부분체를 2라고 뒀습니다. 그럼 이 2가 G2가 되는지만 확인하는데 그 확인하는 방법은 위수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체 2의 위수가 2의 제곱으로 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G2가 될 수가 없죠. 자, 2016학년도 14번 문항입니다. 유리수체 Q 위에서의 대수적인 원소 알파를 추구한 단순학대체를 캐피털 K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체 F. 그럼 F의 부분체 또한 유리수체겠죠? 무한 위수를 갖는 체에서의 가장 작은 체, 소체는 유리수체니까. 그러면 부분체의 관계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수적인 원소 알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표현법. 체 F 위에서의 알파를 근원으로 갖는 기하학당식의 차수. R로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기하학당식이 자음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 기하학당식은 체 F의 당식칸의 원소가 돼야 되겠죠? 그럼 개수들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개수들은 체 F의 원소입니다. 근데 체 F가 Q를 부분체로 갖네요. 그러면 이 기하학당식의 개수들이 전부 다 뭐라는 뜻이에요? 유리수체 Q 위에서의 대수적인 원소라는 겁니다. 유한계가 주어져 있어요. 유한계가. 그럼 유한계의 대수적인 원소로 유한학대체 구성할 수 있었죠. 그 유한학대체가 다음과 같이 됨을 보이는 게 첫 번째 문제. 이거는 심플 익스텐션의 심플 익스텐션 반복적으로 하는데 R번 반복하면 되죠.
전혀 어려움이 없죠? 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알파라는 대수의 원소 루트 2 더하기 I, 무리수와 호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분체 F를 유리수체 Q에다가 대수의 원소 루트 2를 추가해놨어요. 이 확대체 F 위에서의 알파를 근원으로 갖는 기하학당식을 찾는 문제예요. 바로 찾아지지 않나요, 이게? 근데 무리수도 있고 호수도 있지만 요체 F가 루트 2가 추가된 확대체예요. 그럼 루트 2를 개수로 갖는 당식을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알파 루트 2 I 양변을 제곱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 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럼 알파를 근원으로 갖는 다항식. fx라고 둘까요? 스몰 f라는 표현 없으니까. 자, 그럼 fx는 어떻게 되겠다?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x 더하기 3. 명백히 이거는 f라는 체의 다항식 칸의 원소죠? 여기 f가 q 루트 2. 그 문제 보여야 될 건 뭐예요? 이게 기하학당식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2차식이에요. 2차식이니까 가역당식이 되려면 반드시 1차 인수를 가져야 된다. 근데 그 1차 인수는 상수항의 약수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럼 상수항이 3이니까 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4. 기하학당식인 거 명백하죠? 정리되셨습니까? 특별히 뭐 소설할 것도 없죠? 심플 익스텐션에 심플 익스텐션 반복하면 됩니다. R번, 유한번, 유한학대체. 증명하는 문제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기하학당식 찾는 겁니다. 알파라는 대수적 원소를 근원으로 갖는 기하학당식. 심플 익스텐션. 어떤 심플 익스텐션이냐면 유리수체에 대수적 원소 루트 2가 추가된 이 체 위에서. 당식 찾는 건 어려움이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기하학이냐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차식과 3차식에서는 가역당식이 되려면 반드시 1차 인수를 가져야 된다. 가우스 렘마에 의한 상수항의 약수를 인수로 가져야 되죠. 4차 이상에서는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어. 최근에 4차 이상의 당식이지만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어를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또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볼 거예요. 최근에 출제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수적 확대체 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리뷰하셔야 되겠죠. 자, 대수적 확대체 단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개념은 이그젠플로 할까요? 이그젠플로? 그럼 더 명확해지시겠네. 이그젠플로 하면은 이 무리수를 근원으로 갖는 유리수체 Q 위에서의 기하학당식. 이 기하학당식이 존재할 때 이 무리수를 유리수체 Q에서의 대수적 algebraic element. 그러면 이 무리수는 유리수의 원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무리수를 근원으로 갖는 확대체, 그 확대체를 2라고 둘까요? 그 확대체 2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게 크로네커의 띠어럼이었습니다. 확대체의 존재성이 보장이 되죠.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되는 개념은
부분체의 관계. 그걸 하기 전에 그러면 유리수체 Q 위에서의 요 2의 기하당식의 차수가 되겠죠, 이게? 그걸 어떻게 표현했었냐면은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자, 이걸 알파로 둘게요. 알파 Q. 기저의 팩터의 개수. 확대체 2. 그리고 또 다른 부분체가 존재하면은 무한위수를 갖는 체에서는 유리수체 Q가 프라임필드 수체였습니다. 그럼 또 다른 부분체가 이렇게 존재한다면은 우리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건 바로 뭐다? 부분체의 관계. Q 위에서의 확대체 2의 기하당식의 차수, 기저의 벡터의 개수는 F 위에서의 2의 확대체 2의 기저의 벡터의 개수, 기하당식의 차수에 Q 위에서의 F의 기하당식의 차수, 기저의 벡터의 개수를 곱한 거와 같다는 거. 정말 유용하게 이용하죠.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거. 여기를 Q라고 뒀으니까 프라임 필드. 정리되셨습니까? 지금까지 대수적 확대체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한체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정훈수 하겠습니다.